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고컴입니다. ESP8266을 통해 IoT 체험하기. 오늘은 아두이노 C 언어의 기초 강의로서 배열과 폰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이 변수는 우리가 이제 단일 변수, 싱글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단일 변수는 딱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 같은 형태의 데이터이지만 여러 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10명의 수학 점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10명, 그렇죠? 지난번 강의 시간에는 한 명의 수학 점수였다. 그럼 매스 스코어 하나만 선언했었으면 됐는데 10명이라고 하는 학생의 수학 점수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0개의 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것을 어떤 값을 저장하는 장소가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10명의 수학 점수를 저장을 해야 될 장소가 필요한 거죠. 10개의 방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로 지금처럼 매스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명에다가 이렇게 대괄호 하고 그 숫자, 필요한 숫자만큼 이제 이렇게 적어서 선언을 하면 이것이 바로 정수형 타입의 매스 스코어를 10개 마련을 해 놓아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쉽죠? 네. 자,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고 한 곳에 모아서, 한 장소에 모아서 그냥 같이 다루어 보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인덱스 숫자 또는 뭐 첨자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0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0, 1, 2, 3, 4 해서 9까지 밖에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체 10개지만 0서부터 9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대괄호 안에 직접 숫자를 기입해도 좋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그 변수, 이렇게 변하는 수의 변수명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자, 이것을 어레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열에는 또 마찬가지로 역시 변수를 선언을 하는 것이고 변수의 타입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배열이 있겠죠. 예, 그 중에 우선 숫자형 배열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정수형 배열, 일단 여기서는 쇼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쇼트의 변수의 크기가 2바이트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그림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 2바이트 크기씩 이렇게 주소가 늘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매스 스코어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0이라고 쓴 것은 바로 매스 스코어의 가장 첫 번째 방이 되겠죠. 네, 첫 번째 방 0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이고 두 번째는 1이라고 쓴 것이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가면 10번째 방은 이제 9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매스 스코어 처음은 예를 들어서 0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2바이트씩 크기의 방 크기가 2바이트씩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0, 2, 4, 6, 8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은 18번째에 주소를 갖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간단합니다. 네. 쇼트 타입의 변수가 2바이트 크기니까 첫 번째 위치로부터 두 개씩 증가한다. 네,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숫자형은 뭐가 있냐면 롱형도 있고 플로트가 있는데 그 크기, 롱형은 4바이트, 플로트는 4바이트니까 이것이 현재는 2바이트였다가 이것이 4바이트 크기로 바뀌는 거겠죠. 네. 자, 이래서 그냥 숫자형 배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크기만큼 늘어나서 원하는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문자형 배열은 또 무엇이 있느냐? 당연히 문자형 데이터 타입 캐릭터가 있었으니까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뭐냐면 앞에 숫자는 숫자형 그 매스 스코어의 배열의 얘는 10명의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을 장소였는데, 지금 이 말하는 스튜던트 문자형 타입의 배열은 10명의 학생의 이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의 그 스펠링, 그 문자죠. 문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스튜던트 네임이 0서부터 9개까지 10개의 방이 준비가 되었다면 어떤 사람의 스펠링의 개수가 10개까지인 사람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길동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곱 자죠. 일곱 자. 문자 하나하나 일곱 자죠. 일곱 자로 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저장한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스튜던트 문자형 캐릭터 타입의 배열은 그 0번이 첫 번째 장소이고,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학생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학생 이름의 첫 번째 문자를 저장한 장소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직접 변수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배열에 대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시죠. 네, 셋업이라고 하는 프로시저 안에 자 똑같습니다. 인테자 데이터 타입이죠. 색깔 다른 것 변수의 타입 선언해 주시고 그 이름을 넣습니다. 자, 배열은 이 대괄호 하고 숫자 개수를 넣는 거죠. 그러면 0에서부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까지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화는 각각의 그 방의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0L2라고 하는 그 방 번호를 부여를 해서 각각의 방에 숫자를 저장해 놓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프로시저 안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역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로컬 밸리어블이죠. 자, 이쪽은 반대로 바깥에서 선언을 해 봤습니다. 자, 선언 시에 초기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 매스 스코어 10개 방에 초기화를 할 경우에는 equal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해당하는 숫자를 넣습니다. 나머지 넣지 않으면 다 0이 되는 것이고요. 넣은 값 순서대로 0, 1, 2의 값이 초기화돼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캐릭터 배열인 경우에는 자, 설명드렸죠. 한 사람의 이름이고 그 문자 하나하나 그 이름을 이루고 있는 그 문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 하면서 문자 하나를 이렇게 방 하나, 방 두 번째 이렇게 초기화 값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스페링의 개수가 허용하는 데까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길동이라고 하는 요 문자를 초기화해서 입력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은 바깥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C 언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이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딘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죠. 가리키는 거. 근데 그 뭘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은 그 변수가 현재 가리키는, 즉 어떤 메모리 주소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메모리 주소를 이제 다뤄볼 수 있는 그런 변수가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네, 포인터 밸리어블이죠. 네, 즉 어떤 타입의 변수라도 그 변수의 주소를 가져와서 뭐를 좀 해보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소를 가져오라고 할 때는 요 앰퍼샌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주소가 다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는 이렇게 아스테리크 별표를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봐야지 되겠죠. 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 보시죠. 자, 인테저 타입에 이렇게 하면 포인터 변수다 라는 것이고 이름을 그냥 매스 스코어의 ptr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매스 스코어라는 ptr에다가 하되 매스 스코어의 어떤 변수 하나도 좋고 이렇게 배열도 좋습니다. 네, 배열의 0번째 이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 배열의 주소를 이렇게 저장을 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포인터 변수니까요. 자, 그러면 그 포인터 변수는 다시
포인터 변수 플러스 두 번째, 즉 0, 1, 2니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 거네요. 네, 결국은 세 번째 장소가 되겠죠. 예. 어쨌든 그 두 번째의 장소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표현은 매스 스코어라는 포인터 변수보다 둘 더 큰 것의 내용은 결국 매스 스코어와 배열의 두 번째 012의 두 번째입니다. 그 값과 같은 장소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될까요? 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보시죠. 문자형 포인터를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른데, 자, 문자형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선언하겠죠. 아까 인테자 매스 스코어에 이렇게 했듯이 마찬가지로 문자 아스트리크 문자형 변수라고 하는 이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블 코테이션의 길동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문자열을 초기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스튜던트 네임의 0번째 배열과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자,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의 위치가 되겠죠. 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0100이라고 하는 위치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한다면, 이 스튜던트 네임은 실제 이름이 아니고 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어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의 첫 번째 주소를 갖는다 하는 개념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스튜던트 네임은 포인터 변수이고, 이 포인터 변수는 그 스스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그 장소, 첫 번째 장소에 이 위치를 그 값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0100이라고 하는 변수 위치를 가진 스튜던트 네임이 가리키는 곳은 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첫 번째 장소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길동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이고, 문자니까 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아까는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장소,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위치 아무 데라도 좋습니다. 이 000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치의 값이라도 이 포인터 변수는 그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결국 스튜던트 네임의 포인터 변수는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킨다 라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의 이름에 문자가 10개든 20개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문자형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배열. 자, 그래서 선언을 마찬가지로 문자형 포인터이고 배열이다, 10개의 방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문자형 포인터 변수 하나가 한 사람의 이름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10개라고 방을 선언한다면, 10명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이렇게 중괄호 대괄호를 포함시키면서 여기서 뭐 예로 한 4사람의 이름이 들어갔네요. 4사람의 이름을 초기화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장소가 000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은 0008, 연속적이니까 요 길동 다음의 위치고, 또 철수 다음의 위치로 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장소가 있고요. 또 용이라는 이름도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얘기는 결국 스튜던트 네임의 0번째 장소는 길동이 들어가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그 값이 000인 것이고요. 스튜던트 네임스의 첫 번째는 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장소 0008을 갖고 있게 되니까 그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순위가
16이 되는 거고요. 0016이 되는 것이고 용이 0024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장소를 각각 가리키기 때문에 이 문자의 크기가 7이든 20이든 10이든 상관이 없이 어떤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위치에 선두 번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스튜던트 네임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수만큼, 선언이 된 개수만큼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생 이름이니까요. 네, 아까 이것이 하나였고 이거를 배열로 선언한다는 것은 10개다. 그 개수만큼이다. 즉 문자형 포인터 배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문자형 포인터 하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고 문자형 배열은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 사람의 문자 하나하나, 스펠링 하나하나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포인터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초기화도 해보고요. 이미 설명드렸던 인테저 타입의 배열, 요건 설명드렸었고요. 자, 문자형 포인터 스튜던트 네임은 길동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설명드린 대로 문자형 포인터 배열은 스튜던트 네임스라고 하는 배열은 길동, 철수, 순이, 용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초기화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테저형 타입의 매스 스코어 포인터라는 것이 있는데 매스 스코어 포인터는 같은 형의 같은 타입의 인테저 타입의 매스 스코어의 그 주소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스 스코어 5번째에 있는 변수죠. 이것도 말하면 그것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매스 스코어 포인터를 이용해서 매스 스코어 5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든지 이 포인터 변수 가지고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응용할 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포인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인테저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 형태로 세 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ptr, int, count, ages 배열이죠. 자, ptr, int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그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count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를 넣을 수도 있고 또 ages라고 하는 것은 배열의 첫 이름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ages 대괄호의 0번째와 같은 것이죠. 처음의 위치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두 위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ages라는 건 배열이니까 19개가 있다는 것은 임의의 숫자를 19개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예를 들면 5번째 또는 10번째 그 값들을 가져오게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가져오고 있습니까?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에 어떤 값을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양이 너무 많은 메모리를 한꺼번에 다 옮겨버리면은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만큼 다루려고 하는 그 어떤 데이터 다루려할 때 좀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위치의 메모리를 즉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ages 20개를 가지고 있는 ages의 방 전체를 다 옮기지 않고 그 ages 20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위치만 알면은 각각의 값을 다 다룰 수 있으니까 더 훨씬 쉽겠죠. 네, 이송 시간도 빠르고 데이터를 다루기도 쉬울 것입니다. 바로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